네, 슈플로우 시간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계속해서 갈등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이 첫 수출 통제 회의를 열었다고 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죠. 미중 간의 갈등이 표출된 건 지난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4년부터 중국은 이 반도체 산업을 국산화하면서 반도체 기술과 장비를 전략적으로 국산화를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서 반도체 분야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특히 자국의 우선주의를 표방했던 인물로 중국에 대해서 다양한 견제성 발언을 펼쳐왔던 사람이었는데요. 당시 다양한 중국 제품들에 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이때부터 갈등이 조금씩 생겼고요. 2018년 10월 미국은 중국 내 디램 개발을 주도해왔던 이 반도체 개발 업체죠. 푸젠 진화라는 기업에 대해서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관계자들을 영업비밀 갈취 혐의로 기소를 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한마디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빼돌리지 말라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이후 2020년 5월이죠. 미국은 자국 기술을 활용하는 해외 기업들이 중국의 화웨이에 특정 반도체를 공급할 경우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메이드 인 USA 반도체에 집착하게 된 시점도 바로 이때부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이 처음 발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요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같은 해 12월에는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업체죠. SMIC 등을 무역 블랙리스트로 등재를 했고요. 미국 기업이 SMIC 등의 물품과 서비스를 공급하려면 사전에 면허를 취득하도록 의무화를 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이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2020년 말부터 수출 통제법을 통해서 자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침해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대등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바이든 정부로 바뀐 이후에도 이러한 갈등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2022년 9월입니다. 미국은 엔비디아의 최신형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월에는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에게 미국산 장비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고 또 AI와 슈퍼컴퓨터 등에 자주 사용이 되는 첨단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에 맞서서 중국도 2023년 5월이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자국의 안보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중요 정보 인프라 운영자들에게 마이크론의 수입을 중지하라라고 요청하기에 이릅니다. 또한 올 7월 3일이죠. 차세대 반도체 원료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허가 없이 수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8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실제로 8월 1일부터 이러한 수출 통제령은 발효가 된 상태고요. 이후에 8월 9일에는 미국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그리고 AI 이 세 개 분야에 대해서 미국 자본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하기에 이릅니다. 지금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중국을 잇따라서 방문하면서 화해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냐 하는 기대감도 시장에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반도체를 두고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쉽사리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영향에서 예외는 아닐 텐데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함께 보시죠.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격화되는 미중 냉전, 중국의 무기, 광물인데요. 중국은 광물을 무기화하면서 자원 무기화 정책을 시도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또 어떤 정책을 펼치면 좋을지, 어떤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관련주들 흐름 함께 보시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앞서 들으신 것처럼 확실히 미국하고 중국이 이제 조금은 나아지려고 하나라는 내용이 있지만 결국에 속내는 계속해서 이 반도체 싸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네, 자 오늘의 포인트는 광물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플로우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플로우입니다. 중국의 제재 방안, 바로 무기, 광물입니다. 무기화한다고 항상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로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련주들의 이런 광물 흐름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한테 유일하게 좀 싸울 수 있는 그 무기가 광물인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하게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최근에 이 미국의 제재에 대해서 중국이 준비를 해왔고, 그러면서 반도체 굴기라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제 이 정책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우리가 이번 주에 다뤘었던 하웨이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었죠. 하웨이에서 이제 7나노 칩을 사용한 그런 이제 반도체를 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중국이 반도체 생태계를 자체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라고 이제 글로벌 이 전체적인 투자자들은 평가를 했고요. 물론 이제 아직까지 확인해야 될 만한 상황은 남아 있기는 합니다. 뭐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제재를 시작했었던 시기가 약 작년 말부터 올해 이 시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 더 이제 이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 반도체를 성공적으로 이제 7나노 칩을 개발을 했다라고 하는 건 또 중국의 그런 이제 또 이 주장이기 때문에 수율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지 정말로 미국의 제재가 실패한 것인가, 아니면은 중국이 무언가 체면 차리기를 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다만 어찌됐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이 미국의 냉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역시나 아무래도 자명한 것 같아요. 미국은 이 반도체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격화시키면서 중국을 계속해서 이제 견제를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이 반도체에 대해서 역시나 약점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반도체 굴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번에 역시나 이 중국이 또 이 미국에게 견제를 가할 수 있는 부분, 광물에 대한 부분이 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번 달 초였어요. 이번 달 초에 이제 이 중국 내 지역별 이 책임자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참석한 그런 이제 회의가 있었습니다. 상무부 회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전국 수출 통제 업무 회의를 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국 수출 통제라고 하는 건 역시나 이 중국의 광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하게 미국을 이제 적극적으로 더 견제하자 라는 이야기가 주요한 이야기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보게 되면 최근 수년에 걸쳐서 미국 정부는 중국을 첨단 반도체로부터 차단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수출 제한 조치들을 이제 도입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이 중국이 이 미국의 수출 제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복할 수단으로 광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미국에서는 평가를 했었죠. 그러면서 사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의 어떠한 스탠스를 보게 되면 약간은 그래도 대화를 나누자라는 스탠스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나왔었죠.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중국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중국을 지나치게 견제할 의도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돌아오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러몬도 장관이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채찍을 가지고 있다. 언제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무언가 계속적으로 이기적인 행위를 멈춰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멈추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중국에서는 당연히 미국에 대해서 광물에 대한 견제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이 중국이 또 새롭게 이 광물 제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갈륨과 게르마늄이죠. 반도체 소재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90%를 또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의 허가 없이는 수출할 수 없도록 한다라는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는 미국도 미국이겠지만 우리나라도 의존량이 높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해서는 중국과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미국 정부에서 이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해서는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한 상황이었죠. 다만 이제 유예 시한이 추가적으로 다가옴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또 이제 미국에 아예 이제 이 수출 통제 조치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만큼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이 한국과 미국 간의 이 스탠스가 무언가 계속해서 좀
견고해진다면, 협력 관계가 견고해진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또 우리나라를 상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너네 자꾸 미국 도와주면 우리 수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이 중립적인 외교가 상당히 계속해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 계속해서 이제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제재를 하니까 중국은 새롭게 이 광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부분이 오늘의 주요한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쩌면 제목도 수출 통제 회의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관련된 종목들의 현재 흐름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이 갈륨과 계류마늄 종목들, 관련된 종목들이 예전에 한번 이제 상승이 나왔었죠. 뭐 이제 A-프로 같은 뭐 질화 관련 반도체 양산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나 혹은 이제 RF 머티리얼즈 같은 이제 뭐 갈륨 직접적으로 관련된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한일화학 같은, 보통 이제 이 아연화 제품을 주로 생산하는 기업인데, 아연을 만들 때, 그러니까 이제 아연과 알루미늄 정련 과정에서 갈륨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러한 종목들이 일전에 한번 상승이 나왔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상태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뭐 이제 히토류 관련된 종목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뭐 유니언 머티리얼이나 혹은 이제 뭐 유니언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보게 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중국이 지금 현재 이제 진행을 하겠다, 제재 조치를 조금 더 심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아직까지 이 상세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 시장의 주목도가 올라와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워낙에 이 광물 제재라는 키워드를 중국이 또 강력하게 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계속해서 이제 카드를 만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은 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조금 생겼죠. 지금 유가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유가가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또 이러한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파동 효과가 나타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재에 대한 물가를 끌어올리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일단은 이 리튬, 그 다음에 뭐 히토류, 관련 관련된 종목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중국이 이제 이 수출 제재에 대한 부분들을 강력하게 더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 그러면서 관련주들이 수급을 또 받아주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번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이제 국내장에서는 어떤 종목으로까지 연결을 해봐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 미중 갈등에 대한 것을 우리 쪽으로 어떻게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게 좋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에 55조를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국은 너네 반도체 그렇게 제재해? 그러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생태계 만들어서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즉,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언가 이 양국 간의 제재, 그러니까 냉전 분위기는 단기적으로 도저히 가라앉을래야 가라앉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립적인 외교가 조금은 중요해진 상황이죠. 최근에 또 중국과 다시 한번 또 대화하는 스탠스 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과 대화를 하면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미국과 이야기를 하면서 얻어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FOMC까지 딱 2주가 남았습니다. FOMC까지 딱 2주가 남았는데 지금 시장은 여전히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이제 또 초전도체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초전도체에 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었죠.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AI 관련된 종목들이 또 상당히 좋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이 워낙에 이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꾸준하게 언급을 드렸었지만 FOMC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저는 유지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개별주 종목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개별주 종목 장세에 대해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으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쉽게 선별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FOMC까지는 계속해서 동일하게 유지가 될 거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또 이 섹터 간의 수급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수급 흐름이 빠르게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역시나 수급을 잘 판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 그 주의 단기 주도주가 되고 그 다음 주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결코 이 수급이 적은 종목을 건드리기보다는 수급이 강하게 들어가는 종목들 위주로 FOMC까지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까지 오늘 강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FOMC까지의 전략을 좀 자세하게 상황에 맞는 내용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 플로우 오늘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